힘들어 지치고 힘든 내 마음 누가 알아주나요? 그 마음 우리가 알아줍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치유수다방 이정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고 슬플 때가 있죠. 그때 누군가의 생각지도 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게 아닐까요?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요. 우리가 힘들 때 기댈 누군가가 있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살아갈 힘이고 또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곡은 김필의 기댈 곳. 수원공동체 라디오 이정의 치유수다방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필 기댈 곳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치유수다방은 우리가 기댈 곳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원진님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정희님을 동두천 그 옛 성병관리소 농성장에서 만나 뵈어서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됐어요. 네. 네, 그리고 포천 이주노동자 센터에서 이주노동자분들 만나는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공부 모임에도 함께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이주 노동자,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런 또 활동을 하게 되셨어요? 포천에서 이주노동자분들의 산재나 임금체불, 그리고 주거권 관련한 활동을 해오신 분이 계세요. 포천 이주노동자 센터의 김달성 대표님이신데. 네네네. 네. 그분. 네네. 그분이 페이스북에 네. 본인 활동하시는 거를 많이 글을 올리셨어요. 네. 제가 그걸 좀 쭉 보고 있었어요. 내용은 뭐 활동하시면서 만난 사연, 그리고 이주민분들께 직접 들은 얘기들, 그리고 활동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하신 생각 같은 거를 쭉 올리셨는데, 제가 그걸 좀 오래 보고 있다가, 거기에 선주민이랑 이주민 같이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저녁도 먹고 하는 모임이 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오세요. 뭐 이렇게 적어 놓으셨길래, 네, 저 관심이 있습니다. 가도 되나요?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네, 찾아다니다가 인연이 계속 이어지게 됐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뭐 그런 계기로 활동을 하시고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네, 목사님 알고 지낸 지 한 3년 됐을까요? 네. 페이스북은 그 전부터 본 것 같고. 네네. 하여튼, 오늘 그 얘기를 좀, 얘기 나눠보고요. 오늘 또 추천하신 곡 한번 들려볼까요? 같이 들어볼까요? 네. 추천하신 노래랑 이유가, 네. 뭐 멋은 없는 얘기지만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알게 된 곡이고요. 저는 딱히 음악에 조예가 있진 않아서 뭐 취향 같은 건 없는데. 평상시에 음악을 잘 많이 듣지 않아요? 들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취향 노래? 그러니까 이게 딱 좁은 취향이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잘 들어요. 그렇죠. 네. 노래를 다 좋아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장르를 맞아요. 가리지 않고.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런 곡은 이렇게 가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뭔가 영화 한 편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 영화 속의 어떤 장면을 제가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상상을 하게 해주는 곡도 좋아하는데, 이 곡이 저한테는 그 가사나 그런 분위기들이 저한테 그런 상상을 되게 하게 해주거든요. 되게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그 즐거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여기 치유수다방을 하면서 이제 이게 초대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노래를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정말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노래를 되게 해주시거든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노래는 한계가 있고. 맞아요. 네.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정말 처음 들어보는 곡도 되게 많아요. 지금 추천하시는 곡도 아마 제가 처음 들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떤 노래죠?
아직 말씀 안 드렸나? 네네. 그 한국 재즈 수비대에 네. 네. 우리 제목이 우리는 모두 네. 재즈 클럽에서 시작되었지. 네. 맞나요?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네. 네. 한국 재즈 수비대라는 이렇게 뭐랄까 그룹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가수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우리 모두 재즈 클럽에서 시작되었지. 정말 가사 제목을 노래 제목을 못 외울 것 같아요. 네. 되게 기네요. 네. 항상 말할 때마다 조금씩 바꿔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되게, 그러면, 이 노래 말씀처럼 뭐 이렇게 상상하게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 그런, 네, 감성적인 노래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노래 한번 듣고 가볼게요. 한국 재즈 수비대, 우리 모두 재즈 클럽에서 시작되었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이정희의 치유수다방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국 재즈 수비대, 우리 모두 재즈 클럽에서 시작되었지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또 얘기를 이어나갈 건데요. 은지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주 노동자분들의, 지금 함께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이주 노동자분들의 좀 상황들이 지금 현재 어떤지, 그분들도 진짜 오늘 주제처럼 기댈 곳이 필요할 텐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쨌든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이 열악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그쵸. 네네. 되게 뭐 생계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죠. 현실이 많이 힘들죠. 네. 어떤 상황인지 뭐 그래도 이렇게 지금 같이 활동하면서 느끼는 뭐 고민이나 뭐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지원들을 좀 하고 있는지.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올해 만난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문제라거나 뭐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면 4월에 뵀던 분인데요. 제가 왜 4월이라고 기억을 하냐면 4월 초에 노동부에 같이 그러니까 제가 임금체불 문제로 네. 임금체불이 되게 좀 많죠. 네, 임금체불 문제로 이제 진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언어도 안 되고 과정도 모르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하고 노동부에 같이 출석해서 조사받고 그 이후에 후속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 그 근로감독관님하고 연락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제가 주로 하고 있는데 4월에 만나뵌 분들은 같은 나라에서 오신 이주노동자 3분이셨어요. 회사에서 준 기숙사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뭐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근데 사장님이 되게 노하셔가지고 이분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4월 초면 그때 아직 낮에도 경량 패딩 입고 추울 때죠. 네네. 근데 그때 쫓아내셔가지고 밖에서 노숙을 하셨어요. 아이고. 아예 밖에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묶어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러 갔더니 근로감독관님께서도 너무 같이 마음 아파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이분들을 처벌할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임금체불 문제를 우리가 진정을 했을 때 뭐 소송에 간다든가 아니면 사장님이랑 이게 뭔가 합의가 잘 돼서 돈을 받아낸다던가 하는 결과도 있지만 결국 그분들은 그 회사를 바꾸지도 못하고 계속 그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저한테 불편한 마음과 불편한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네. 그런 일도 있고 또 그런 일은 많죠. 사실. 네, 많아요. 네. 많죠. 네, 알고 있어요. 네,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네. 약간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직접 듣고 그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다가 제 현실로 돌아오거나 서울로 돌아오면 약간 현실 감각이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되게 기묘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힘든 상황을 보고 있다가 또 이제 그 시간에서 벗어나면 또 본인의 또 삶을 또 다른 활동을 또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네.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또 함께 살아가는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한 명의 노동자이시고 현실적인 대안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이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뭐, 네네. 질문을 들으니까 정말 생각이 복잡해지는데요. 일단 제가 주로 노동부에 다니고 있다 보니 이렇게 민원인이 갑자기 방문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조사를 하기 위한 예약을 잡고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통역만이라도 어떻게 예약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인을 그 일시에 맞춰서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네요. 아무래도 언어적인 네. 소통이 제일 좀 힘든 것 같죠. 네, 네, 일단 뭐 말이 안 통한 이게 어떤 네, 내용인지 서로 알 수가 없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조금이라도 더 이런, 네. 그래서 또 이제 은진이 같은 분이 또 많이 또 계시면 더 좋을 텐데. 네. 아, 그러게요. 이주 노동자분들이 또 기댈 곳이 이제 또 은진이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나 이런 단체가 아닐까 또 싶습니다. 네. 아, 은지님 활동 중에 또 동두천 성평관리소 뭐 철거저지 뭐 이런 농성장도 또 아까 우리 얘기 나눴잖아요. 거기서 사실 우리 만나기도 했지만 네. 기사도 지금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은지님은 어떻게 또 참여하게 됐어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김달성 대표님이 그냥 어느 날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페미니즘에 관심 많은 거 아시니까 은지 씨 이거 관심 있지 않아요? 이러면서 그냥 보내주셨고 그 웹 자보였거든요. 그 최희신 활동가님이 해설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마침 시간도 맞고 해서 8월이었는데 놀러가 볼까 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볍게 혼자 놀러를 갔다가 그게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해설을 듣는 거였어요. 아, 네네네. 그 그리고- 다크 투어 가셨다는 네, 말씀.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는 사실 그 윤구미님 일도 그렇고 맞아요. 성병관리소는커녕 몽키하우스도 저는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아, 네네. 아니,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런 걸 그래요? 따로 교육을 하거나 하지 않고, 네. 이렇게 뭐 여성 운동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니거나, 예, 그러지 않으면 정말 일반 분들이 뭐 잘 관심 갖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예. 네. 저는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뭔가 그렇죠. 굵직한 것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건 제가 전혀 몰랐거든요. 아, 네네. 약간 그 세대적인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윤금희님 사건 같은 것도 그분이 사셨던 집 터 있죠. 거기 네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듣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 안 거예요. 그 또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네, 아무튼 거기에 다녀온 후에 저도 뒤로 나오는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게 됐는데 저는 해설 듣는 도중에는 그 다크투어 참여 도중에는 당연히 이건 남아있겠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지켜주시겠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기사가 나오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런 마음에 한 번, 두 번 찾아다니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자주 지금 가고 있죠. 예, 방문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분들의 힘든 싸움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성병관리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좀 말씀처럼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걸 왜 이걸 이제 함께 하기 위해 이제 참여하게 됐는지 왜 역사적으로 조금 뭐 내용을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정말 하나도 몰랐는데 네. 다니면서 배운 바들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네. 그 7, 80년대에 거의 인신매매 당하다시피 해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성매매 산업에 일하고 있던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강제로 데리고 가서 그냥 성병 검사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게 미군이 한국 정부에게 우리 미국 군인들에게 지금 성병이 너무 많다. 이거 너희가 관리해라. 그렇죠. 그럼 미군이 성병 걸렸으면 그 군인들을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한국 성매매 여성들을 너희들이 관리 좀 해라라고 하니 이제
한국 정부가 그냥 받은 거죠, 뭐. 네, 사실상 성병관리소라는 이름이지만 사실 수용시설이었어요. 강제적으로 감금시키고 그리고 성병에 진짜 걸렸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도 그냥 미군이 나 저 사람한테 걸린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으면 그냥 데려가서 감금시키고 이런 곳이었어요. 국가폭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뭐 천년만년 남아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조사와 이런 가치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그냥 개발의 논리로 이렇게 함부로 없어지려고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동두천에는 성병관리소가 있지만 또 의정부에는 옛 성병보건소가 있어요. 그래서 두레방 선생님들이 또 같이 싸우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가 그 한국 정부가 어쨌든 여성을 대상으로 이렇게 직접 가한 가해의 역사를 장소인데 그거를 진짜 아무 의미 없이 개발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그 투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또 함께 하셨다는 그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노래 한번 그럼 듣고 갈까요? 노래 또 어떤 거 신청하셨을까요? 추천하셨죠?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곡은 레인보우 99님의 버섯 탐험이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도 되게 생소한데요. 네. 네, 오늘 처음 들어보는 노래 너무 좋습니다. 네. 이 곡은 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의 농성장에 갔다가 11월에 갔다가 거기 공연하시는 분으로 그날 오신 분이 레인보우 99님이셨어요. 저도 모르는 뮤지션이셨는데 그날 상패동이라던가 뭐 시작도 끝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거나 여러 곡을 공연해 주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버섯 탐험이라는 곡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뭐 그날 거기에서는 이 뮤지션 분이 제주에 거주하신대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약간 그분이 제주 어딘가 오름에서 이렇게 버섯을 찾아 헤매시는 장면을 상상하며 들었었는데 집에 와서 다시 들으니까 뭔가 그 앞에서 추천해드린 곡이랑 또 다르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더 깊게 하거나 뭔가 확장해주는 힘을 주는 매력으로 저는 듣고 있어요. 가사가 없는 곡이니까. 연주만 있는 곡이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연주곡 한번 또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레인보우 99 버섯 탐험. 수원공동체 라디오 이정희의 치유사방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레인보우 99 버섯 탐험 들려드렸습니다. 동두천 지금 성병관리소의 역사적 의미가 되게 큰데 국가폭력의 피해자이신 그 여성분들의 치유 공간으로 그리고 여성 평화박물관 뭐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분들의 기댈 곳은 또 우리의 관심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아닐까 잠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은지님 또 이제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텐데 은지님은 또 어떤 방법을 힐링을 하고 계세요? 네, 은지님의 기댈 곳은 또 어디인가요? 저는 힐링 방법으로 저도 최근에 깨달은 건데요. 제가 밥 해먹는 거, 그 과정과 시간 뭐 이런 거에서 제가 많이 힐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밥을 하면서 무아지경이 되면서 뭐 이렇게 밥만 생각하면서 되게 행복함을 느끼나요? 무아지경이라는 단어가 좀 자극적이긴 한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거기 집중해야 하고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되니까. 원래 힐링이 그래요. 이제 뭐 드라마 보시는 분은 드라마에 빠져서 이제 다른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뭐 또 잠을 자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사실은 고민이 있는 걸 턴을 해야지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지 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원래 치유가 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 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기 위한. 저도 그 힐링 방법이 되게 많아요. 다 많을다. 네, 저는 라디오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치유이기도 하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눠주면서 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제 선생님은 또 이제 언지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구나. 사실은 치유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거창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구나, 살고 있구나. 그걸 또 보면서 또,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이게 또 결국 치유가 되더라고요. 네, 은지님은 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신다고 하니, 예,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기댈 곳은 또 이렇게 좀 뭐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이제 평상시에 이제 또, 누구한테 또 의지를 많이 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자취를 오래 해서 그냥 끼니를 이렇게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요리 과정을 즐기는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게 밥을 해먹고 나서 내가 왜 이게 마음이 많이 좋아지는지를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뭐 맛이나 영양도 신경 써야 하지만 요즘에 내가 뭘 많이 못 먹었는지, 뭐 부족한 거 이것도 생각하고 요즘에 뭘 너무 많이 먹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냉장고에 남은 게 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거 만들지, 어떻게 만들어서 먹을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요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고 지금 내가 나한테 뭘 해주고 싶은지 생각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살면서 뭐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요리하면 소금 넣으면 짜지고 뭐 설탕 넣으면 달아지고 오래 끓으면 국물이 졸고 약간 이렇게 제가 이런 걸 컨트롤하는 맛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아, 내가 밥 해먹는 그 과정에서 되게 힐링을 많이 하는구나를 네,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들으면서 한편에 인생 철학이 나왔어요, 진짜. 네, 너무 철학적입니다. 네,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먹는 거 하나를 되게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냥 정말 처음에 끼니를 때우는 것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먹는 거에가 되게 그 이상을 넘어서서 진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요즘에 내가 어떤 마음이구나를 그 한 끼를 먹으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놀랍습니다. 아, 제가 먹는 거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오늘 김은지님의 이제 이런 활동을 들으면서 또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본인의 삶과 이렇게 좀, 비유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노동자 분들을 지원하는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도 많고, 그 중에 또 뭐 생각나는 사례가 있을까요? 바로 생각나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최근에 만난 분들이신데 필리핀에서 온 두 분이세요. 그런데 한 회사에서 11년을 일하셨대요. 오래 일하셨네요. 네, 한 회사에서 이렇게 10년 넘게 일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11년을 일하시고 이제 퇴사하시면서 퇴직금을 당연히 기대하셨는데 퇴직금을 안 주셔서 처음에는 저희 대표님께 퇴직금을 받고 싶다. 퇴직금 받는 걸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이게 퇴직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도 문제지만 실제로 야간에만 12시간씩 그렇게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 붙잖아요. 연장수당, 야간수당 그렇죠. 이런 맞아요. 게 붙으면 최저임금으로만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을 받으셔야 했는데 근데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그동안 월급으로 받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하셨던 기간 동안 그러니까 퇴직금 플러스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그거를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분당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1억이 넘어가는데 그거를 계산해서 가져갔더니 근로감독관님께서 안 믿으셨어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 혹시 터무니없이 계산해 온 줄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내역을 보여드렸더니 네,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금액으로 진정을 하진 못했어요.
이게 임금체불은 저도 몰랐는데 최근 3년 이내의 것만 진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퇴직금은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훅 작아지지만 또 퇴직금 계산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 퇴직금 계산할 때 원래 그분들이 받던 이제 월급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래 받아야 했던 금액 말고 실제로 받았던 금액 있죠. 그것만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퇴직금 계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퇴직금도 반토막이 났죠. 그러겠네요. 근데 또 그 두 분을 합치면 금액이 엄청난데 그 고용주가 그 금액을 갑자기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 어렵죠. 네, 그렇죠. 합의를 해서 어떻게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조정하는 수준으로 네, 합의된 금액을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계산을 같이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1억 2천이 넘어가는 돈이었는데 이게 합의해가지고 정말 요만큼 얼마 금액 알 수 있어요? 그 두 분 합쳐서 4천만 원이었나? 네, 그럴 거예요. 네. 네. 자기 마음이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 노동자분들께 여쭤봐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금액이 어느 정도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봐야 했는데 어떤 금액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착한 사람이었다. 우리한테 우리를 때리거나 막 너무 나쁜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뭐 요 정도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저랑 근로감독관님 둘 다 참 말을 잠깐 잃었던 그 순간이 있어요. 정말 할 네. 말을 네. 잃게 만드는 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요. 저희가 현실이 그렇다는 거는 예, 좀 알고는 있었지만 또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예, 그런 게 느껴집니다. 네. 어쨌든 오늘 또 우리가 이제 기댈 곳이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제 문 닫을 시간인데 그래도 은지님 이제 뭐 또 이렇게 하시고 싶은 활동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또 이런 기회가 됐을 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요즘 정말 모든 것이 너무 어렵다. 정말 다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도 변해야 하고 정책도 변해야 하고 뭐 이런 걸 더 많이 알려야 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이 중에 하나만 중요한 게 없는 것 같고 동시다발적으로 다 변해야 하는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맞아요. 중요하지만 맞아요. 네. 중요하지만 저 위에서 먼저 바뀌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백날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저 위에서 먼저 바뀌었을 때 그 힘이 있는데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다고 해서 뭐가 바뀌긴 하는데 약간 그러다가 답답하면 이제 다시 맛있는 거 해먹고 네, 되게 회의감 들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나는 여기서 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하나를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 조그만 거라도 이제 도움이 되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말씀처럼 뭐 큰 기본적인 원론적인 큰 게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게 바뀌려면 이 사회가 통째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도 대할 때마다 되게 답답하거든요. 아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어쨌든 갈 길은 멀 것 같은데 계속 가보겠죠, 그래도?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 네. 만나면 또 다시 맞아요. 반갑고 힘도 얻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 건지, 앞으로 어떻게 또 계획을 세워서 갈 건지 얘기를 또, 네. 계획이 있지는 않아요. 아, 지금 당장, 네, 네. 막 계획을 수립하고 사는 스타일은 못 돼가지고 활동 계획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오래 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뭘 하든 건강하게 즐겁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오래오래 뭔가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은지, 이제 김은지 활동가님을 만나면서 딱 그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당장은 뭘 이렇게 제시하지 않아도 그 묵묵히 걸어갈 수 있던 그 마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네. 그래서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생각을 벌써 하고 있는 거는 그게 뭐 천천히든 빠르든 어쨌든 꾸준히 갈 거라는 의미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해야 힘을 받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예, 그렇게 뭐랄까 좀, 본인만의 세상 뭐랄까 본인이 가지고 가야 될 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청년 활동가인데도 그런 마음속에 그런 심지랄까 그걸 좀 가지고 있는 게 느껴져서 되게 좋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오늘 사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싶었어요. 너무 뭐 이렇게 멋있게 포장해 주셔가지고 부끄럽네요. 제가 네, 은지님이니까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치유사방이라는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좀 참여하면서 또 어떠셨는지 참여 소감도 네, 길게 해주셔도 돼요. 네. 일단 두 번째 만난 분을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고 있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말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마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나쁜 말 안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저를 관찰하는 것도 되게 우습고요. 그리고 정희님께서 주신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제가 막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해 본 거 그게 정말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이제 저희가 이거 뭐 치유스다방 자랑 같지만 네. 오시는 분들이 이제 어쨌든 뭔가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너무 바쁜 일정을 이제 소화하면서 살잖아요. 하루에 막 여러 건수의 막 약속을 하고 네. 일정을 이제 해치우다 보니까 이 본인을 돌아볼 시간이 별로 많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어떻게 이제 한번 나와서 얘기를 나눠보겠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나름의 정리가 된다고 하셔서 저도 이 치유스다방의 매력이다. 뭐 이러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매력 네. 맞습니다. 네. 참여 소감이 되게 디테일하신데요. 네, 대부분 어쨌다, 좋았다 이러시는데, 되게 디테일한 참여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네. 참여 소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혹시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을까요? 네. 파라솔의 베개와 천장이라는 곡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덕분에 새로운 노래를 정말 많이 알게 돼서 좋아요. 네.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이제 마지막 멘트 하고 오늘 이제 치유스다방 문 닫을 건데요. 그 파라솔의 베개와 천장 듣고 네, 이야기 마지막 이어갈게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이정희의 치유스다방을 듣고 계십니다. 네, 파라솔 베개와 천장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기댈 곳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 해주신 김은지 활동가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좋으셨어요? 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김은지 활동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김은지 활동가님 자체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을 계셔서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사람의 또 이런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내 옆에 누군가 기댈 곳이 있다는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정말 행복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은지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곡은 이제 언제나, 산책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길, 청취자님들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백예린의 산책 들려드리고 오늘, 치유수다방은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은지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은지님 보니까 어떻게 은지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만나요. 네. 오늘 치유수다방 이대로 이제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